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다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자, 더욱더 행복하기 위해서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공부를 좀 해보자고요. 오늘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편집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마음의 병은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차원의 문제다. 몸은 범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팔은 멀쩡하죠. 그죠? 네, 다리가 부러져서 팔이 좀 이상해졌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차원의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네, 이것은 분리하기도 좀 어렵고 또 내가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집증이다라고 했을 때 편집증에 걸린 사람들 내 문제가 아니라 쟤들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아주 건강한 마음과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타인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자존감은 바닥이고 자꾸 불안해진다. 그러면 내 마음에 편집증이라는 감기가 조금 지금 내가 걸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냥 편집증이라고 하면 되게 큰 병처럼 느껴지는데 요즘 의심이 많아, 불안이 많아졌어, 이러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 병에 걸리신 분들을 위한 컨텐츠가 아니라 우리 그냥 일반인들을 위한 건강하게 항상성을 유지하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위기가 찾아와요. 그랬을 때 스스로 자신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죠. 네, 자, 편집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낮은 자존감. 이 친구들은 사실은 지능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사실은 똑똑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자존감이 의외로 약해요? 뭐예요? 자꾸 뭔가 객관적인 성과를 내라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압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잘해도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훈육을 받고 양육을 받다 보니까 자존감은 정말 유리 멘탈 같아요. 조금만 하면 팍 깨져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을 방어해야 되죠. 방어하려니 어떻게 해요? 타인들을 어떻게 해요? 동료, 친구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적으로 판단하고 나한테 피해를 주는 가해자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의심, 불안, 그 다음에 결국엔 또 어떻게 돼요? 의심과 불안이라는 건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는 감정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지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항상성이 깨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항상성을 유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마음도 몸도 언제나 항상 온화하게 웃으시고 편안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편안하게 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강한 분들이고 정말 내공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건요, 대단히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고 에너지가 정말 잘 돌아갔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불안, 의심 이런 식으로 훅훅, 자기 방어 훅훅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항상성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격이 변덕스러워지죠. 까칠해지죠. 그리고 타인들이 봤을 때 못됐다, 못났다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죠. 아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편집증 환자들은 고립을 선택합니다. 안 봐. 어차피 만나봐야 도움도 안 되고 같이 일해봐야 도움도 안 돼. 그냥 혼자 할래.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의심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의심이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 생각에 대한 것을 0부터 100으로 기록해 보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요. 그 믿음, 확신 정도를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고통, 자기가 정서적으로 괴로운 거 있잖아요. 이거를 0부터 10으로 점수로 매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1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자, 회사에 갔는데 여직원들이 나를 보고 비웃은 것 같다. 이거에 대한 확신 정도는 내가 봤을 땐
90이야. 100%야, 이건. 100% 좀 오바긴 한데, 90%로 할래. 나보고 비웃었어, 이것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그 화가 나는 감정을, 고통이니까. 몇 점? 나 8점이야. 도저히 못 참겠어. 조금만 지나면 더 빵 하고 터질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10점은 안 됐으니까 참을 만은 해. 뭐 이 정도죠. 화가 나서 못 참겠어. 이런 식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요, 의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세히 기록하는 거지, 이것은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술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몇몇 여직원들이 서서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근데 나를 보자마자 지들끼리 눈빛을 교환하고 빠르게 제자리에 앉았다. 이게 사실관계입니다. 여기에 어떤 감정을 넣거나 그러지 마세요. 분석하지도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증거를 검토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을 평가해 보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의심한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나를 보고 비웃은 것 같다. 이거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고와 감정을 일단 사실로 인식하는 그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진실이야, 사실이야 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시면 좋아요. 분리시키는 방법 훈련 받으셔야 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지 증거와 반대 증거를 모두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비웃은 거다. 지지 증거죠. 그럼 비웃을 만한 원인이 뭐가 있을까? 어제 회식에서 내가 조금 과하게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그거 갖고 수근수근 대고 비웃을 수 있어. 자, 반대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지들끼리 재밌게 웃고 떠든 거예요. 단지 내가 직장 상사니까 나를 보고 일하는 척 하려고 빨리 제자리에 간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 증거와 반대 증거 두 가지 모두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 다음에 대안적인 설명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아침이니까 미팅 삼아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거구나. 내 얘기는 주가 안 되고 또 내가 그렇게 큰 관심은 없구나. 단지 그냥 일을 할 때가 됐으니까 제자리에 앉은 거구나. 내가 오늘 출근이 조금 늦었으니까 빨리 제자리에 앉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죠. 그 다음에 자신의 설명을 한번 증거해 보는 거예요. 대안적 설명을요. 정말 그랬는지. 다른 사람들도 한번 돌아보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느낀 감정에서 조금 벗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좀 여유 있게 지켜보는 그런 습관, 그리고 그것들을 다짐하는 기록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증거 검토가 끝났어요. 그러면 네 번째는요, 의심을 검증해 보는 겁니다. 네. 자, 의심사고를 검증하는 거고요. 의심사고에 따라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직원들이 나를 험담하고 비웃었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어떻게 돼요? 나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이 되죠. 맞잖아요. 막 험담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히시덕거리다가 나까지 껴가지고 밥을 먹는 거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끼리만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한번 예측해 봐요. 자, 그 다음에 의심을 다뤄야 됩니다. 자, 의심사고와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의심은요, 수만 가지 생각들. 내가 조금 지금 스트레스가 많고 예민해져서 의심사고가 더 도드라지는 거지, 건강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고 성격이 정말 좋은 사람들도 누구나 의심에 대한 생각은 떠오를 수 있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나 오전 시간인데
1시간 후에 미팅이 있어. 그럼 미팅 자료를 준비해야 돼. 그러면 그걸 준비하시면 돼요. 생각은 조금 밀어두시고요. 감정은 좀 밀어두시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걱정 시간을 만드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학생이면 집에 갈 시간 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세요. 그리고 혼자 있을 시간이 언제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화장실이죠.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네. 뭐 남자분들은 좀 짧을 거예요. 뭐 한 10분 안에도 샤워 다 하고 머리도 감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성분들 같으면은 한 20-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화장도 지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세안도 좀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시간에 걱정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의심, 걱정을 그때 다 다루는 겁니다. 네. 그러시면 나머지 시간은요, 걱정과 의심, 불안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그 30분 내에 걱정 실컷 하시고, 30분 생각보다 길어요. 네. 하시고 해결책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루를 이렇게 루틴화 시켜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한 자존감, 그리고 정말 포용적인 자존감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의심과 불안과 그것으로 인해서 변덕스러운 태도로 계속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가족이 있다, 동료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제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내가 주변인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평화롭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에는 첫 번째는요, 작은 것, 있는 그대로 칭찬해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을 잘했어요. 와, 역시 김 부장님 일 정말 잘하세요. 와, 김 과장님 진짜 일 잘하세요. 이런 건 칭찬이 안 돼요, 그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얼굴 표정 되게 좋으세요. 네, 아니면 오늘 스타일 너무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아주 작은 거. 이런 걸 자꾸 칭찬을 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의심과 불안이 많이 누그러집니다. 두 번째는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의 원인, 그 다음에 결과,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고요. 그리고 끌려다니지도 마세요. 그 사람들이 의심하는 태도, 그 다음에 불안해하는 태도, 그 다음에 변덕스럽게 막 좋았다가 또 짜증 부렸다가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그냥 제자리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 버틸 때는요,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아셨죠? 버텨주기, 판단하지 않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공감하기인데요. 사고에는 공감하면 안 돼요. 감정에는 공감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안적 사고, 그죠? 그 다음에 의심적 사고에 대해서 같이 공감한다고 하면서 그걸 동의해버리면 그거는 확증 편향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더 의심과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나와의 관계도 나빠지고 그 사람은 더욱더 나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세요. 근데 뭘 공감하냐? 그거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정서적으로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라고 하면 그것은 공감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구나. 걔 때문에 정말 힘들었겠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은 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겨서 어떤 그 의심과 불안, 이런 행동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현대사회에 경쟁도 심하고 변화도 많은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편집증적 증세, 의심, 불안, 변덕, 그리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고독과 고립은 달라요. 네, 고독은 성장과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고립은 결국에는 그냥 숨어 들어가는 거고 침체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이 불안전한 자존감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발전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자존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불안과 의심 또 변덕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언해 드릴 건요, 항상성, 일정한, 몸과 마음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심리학당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행복하세요.